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그저께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그래도 빨리 2차 준비해야지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고 또 좀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책 보시면 오늘 책하고 보충자료 2개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고, 책 첫 페이지에 보면 이제 서문 있거든요. 거기에 preface, 서문에 보면 빨간색으로 이런 글씨가 있죠. 임용시험의 2차 패러다임이 점진적으로 까다롭게 바뀌고 있다고. 그래서 재작년부터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평가자들에게 답안의 양이 아닌 질적 측면, 자, 양과 질, 뭐가 다른지 알죠? 뭐 4가지 대시오, 뭐 각각 3가지 대시오, 이렇게 해서 전에는 가지수만 채우면 점수를 다 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재작년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질적으로 내용과 관련 있는 관련 내용, 특히 4차 산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4차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 또는 뭐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런 패러다임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주저리 일반적인 내용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점수를 깎았어요. 깎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지수를 채우지 않은 것으로 봐가지고 점수가 깎이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 심층 면접, 다음에 수업 실현, 다음에 영어 심층 면접, 영어 수업 실현 쭉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선배들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좀 더 내실 있는 답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당연히 가지수도 당연히 채워야지. 가지수 안 채우고 한 가지 내용만 4가지 대라고 했는데 한 가지 내용만 얘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자살행위와 똑같고, 양은 채우면서 어떻게 질적으로 내실 있는 답변을 할 것인지를 한번 우리 고민해 보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책을 보면 책이 엄청 두껍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거기 들어가는 순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는 지역성, 그다음에 시사성,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역성과 시사성 중에 사실은 시사성이 먼저 고려돼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경기를 보니까 경기만 공부하면 된다, 즉 경기 기출 문제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오판이에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 나오기도 하고 도 지역에서 나왔던 것이 시 지역에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의 그 최근에 기출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전체적인 4파트, 즉 심층 면접, 수업 실현, 영어 수업 실현, 영어 심층 면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2018년 기출 문제를 다뤄요. 전국 공통뿐만 아니라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제주까지 합해서 최근의 기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봅니다. 그 이후에 지역성을 따져서 내가 이제 서울이라면 서울 2017, 2016, 2015 이런 식으로 쭉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2018년 문제 전국 도를 보고 서울만 보면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2017년 경기 문제에서 되게 좋은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2015년도 인천 문제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특수한 내용의 문제가 나왔었던 것은 제가 이제 찝어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가지수를 어떻게 태우는지 공부한 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이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책이 두껍지만 사실은 자기 지역의 내용들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사적인 문제, 즉 2018년 기출 문제를 쭉 살펴본 다음에 각각의 시도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통시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2012년, 2013년부터 최근 연도까지 다 있으니까 자기 지역 거를 가지고 먼저 패러다임을 딱 짜세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 문제로 연습 문제를 삼아가지고 스터디에서 같이 공부하고 저한테도 피드백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울 본다고 해서 서울 것만 보면 크게 망하고, 서울에서 이미 나왔던 것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다른 지역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서울화해서 공부하거나, 또는 내가 경기라면 다른 지역의 서울의 기출 문제를 경기화,
경기 패러다임으로 바꿔가지고 프레임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한번 해보고 서로 피드백 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2차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서로 할 거냐면 지금 이제 월, 수, 금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1주차, 2주차가 있습니다. 1주차에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 하고 오리엔테이션 그다음에 심층 면접도 합니다. 일부. 이것이 이제 월요일에 가고 수요일에는 심층 면접 해가지고 오늘 잘하면 이제 2018년도까지 다 2018년도 이제 전국 공통부터 각 지역 문제까지 다 하게 되면 뭐 제일 좋을 것이고 안 되면 뭐 내일 다 끝내면 되니까 시간은 많으니까 뭐 그렇죠. 제가 보강을 해서라도 내용은 다 끝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오리엔테이션과 심층 면접을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금요일 날 뭘 하냐면 수업 실현합니다. 수업 실현 전반적으로 2019년 쪽 쭉 보여준 다음에 2주차로 넘어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업 실현을 한 번 더 공부하고 필요한 동영상 자료, 여러분 선배들이 수업 실현을 했던 것들, 좋은 자료도 있고 또는 bad example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내용에 대비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스터디에서 이제 써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수요일에는 영어 수업 실현,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영어 심층 면접 이렇게 이제 공부하게 되면 다 완성입니다. 나머지 주에서는 이제 여러분끼리 스터디 공부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저한테 피드백도 받으시고 시간 약속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심층 면접을 먼저 하느냐? 사람들은 수업 실현에 더 공포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수업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끌어야 할지 모르겠다. 또는 영어 때문에 되게 괴롭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배점상으로는 심층 면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업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짜여진 틀 안에서 그냥 반복 연습만 하면 사실은 2주 정도면 이렇게 몸에 체화가 돼요. 근데 심층 면접이라는 것은 주제가 너무 방대하거든요. 교육학 주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까지도 다 다뤄야 되고 다음에 말하는 자세까지도 다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도 내줄 것이고 또는 심층 면접, 수업 실현, 영어 수업 실현, 영어 심층 면접 할 때마다 책에 나오지 않은 비법 자료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만점 스크립트 또는 기존 선배들이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료, 객관적인 자료는 책에 다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이끌어가면서 구체적인 팁이랄지 공부 방법들, 그다음에 이 집중해야 될 요소들, 포커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오늘 나눠드린 보충 자료를 통해서 쭉 보여드릴 테니까 수업 처음에 월요일 1주차 월요일과 금요일, 다음에 2주차 수요일과 금요일에 제시되는 보충 자료를 잘 기억하셨다가 남한테 주지 말고 이거는 책은 이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료지만 그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볼 수 있는 안목,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좀 잘 갖춰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주 동안 하고 시험 보고 합격하면 되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이 책은 모두 4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층 면접, 수업 실현, 다음에 영어 수업 실현, 영어 심층 면접 이렇게 나와 있고 챕터 맨 앞에 프리 챕터로 0챕터가 있는데 교재 10페이지 보십시오. 2차 준비 Q&A 이제 시험 문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우리는 보통 재수하는 비율보다는 초수생들이 많죠. 그래서 2차 준비에 대해서 잘 감을 못 잡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이렇게 짜 놓았습니다. 선생님 전에 선배들이 이제 했던 방식 그대로 쭉 놓고 가장 좋은 방식이 무엇인지 서머리해 놓은 것이니까 요거 잘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첫 번째 10페이지 처음에 보면 언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뭐 시험 끝났으니까 한 일주일은 쉰다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첫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시간이 많은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를 이제 일단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4주 내지 이제 5주 정도가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략 5주. 그런데 스터디를 짜는 게 이제 필수거든요. 근데 스터디를 짜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스케줄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셀프 스터디이기 때문에 스터디에서 이제 장도 뽑고 다음에 일정도 짜고 뭐 이거 하는데 벌써 뭐 며칠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게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금 사람들 부산하고 뭔가 뭐 시험도 이번에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제가 몇 개 집 적중하긴 했지만 시험 어려웠던 것들 막 얘기하다가 그냥 일주일 지나버리면 그 다음 주에는 또 약간 또 맥이 풀어지고 해가지고 시간이 되게 촉박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빨리 스터디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그 2차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스터디, 개인 어느 것이 좋을까요? 네, 정답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스터디는 필수. 왜냐면 심층 면접이랄지 수업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퍼포먼스 테스트예요. 수행 평가. 즉 그냥 뭔가를 암기해서 적는 1차 시험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관찰 평가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 하더라도 자기 것을 녹음해가지고 보게 되면 객관적인 시각을 놓칠 수 있고 또는 한 사람의 편협한 시각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객관적이고 또는 명확하게 내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는 필수입니다. 물론 저는요 그 스터디를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따로 혼자 살고 이렇게 뭐 그 외톨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그 09년도 시험 볼 때 1차 시험 성적이 이제 되게 잘 나왔었기 때문에 2차에서는 뭐 이렇게 그냥 평균만 나와도 붙겠다라는 좀 확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또 부양 가족이 많잖아요. 제가 아들 딸이 3명이나 돼요. 그때 이제 우리 애들이 다 태어나가지고 2살, 3살 이때였기 때문에 그 과외도 하고 학원 선생님도 하고 해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이제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어. 왜냐면 낮에 이렇게 그 동기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학원 수업을 해야 되겠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또 영어 좀 하니까 애들 영어 하는 거 보고 이게 지도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조직적인 스터디는 못하고 이제 간헐적인 스터디를 했는데 역시나 스터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터디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스터디에서는 물론 자기가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과 짝을 이루게 되니까 협동학습의 그 단점 있잖아요.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 때문에 하기 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스터디를 하게 되면 뭔가 내용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2차 시험에서 이렇더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보를 물어온다 이 말이죠. 또 제가 정보를 드리고 그런 것들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진짜 그래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피드백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다음에 와가지고 목례로 딱 인사하는 사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실제로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있고 하니까 긴장되나 보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약간 떠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고 내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터디를 조직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터디는 어떻게 조직하느냐? 물론 지금 스터디 조직돼 가지고 같이 강의를 듣기도 하겠지만 스터디 조직의 원칙은 당연히 같은 지역을 본 사람들 해야죠. 지도안이 있는 지역, 지도안이 없는 지역 이렇게 따로 나눠지고 또는 경기는 경기끼리, 충북은 충북끼리 모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질단,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너무 수업이 단조로워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 껴가지고 약간 예외적인 수업 있잖아. 정도에서 벗어나는 수업, 그런 것들 통해서도 이렇게 소스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질단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여자들이 이제 집단 이기주의 활동을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남자 한 명씩 꼭 이렇게 성실한 애들 있잖아요. 딱 껴주면 걔가 이제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잘할 거니까 성실하면 남자 1, 여자 4 정도의 비율. 그런데 5명도 너무 많아요. 3명이나 4명 정도. 왜냐면 서로 한 번씩 해보면 뭐 5명이면 뭐 거의 반나절 각오하기 때문에 3명이나 많아도 4명 정도가 제일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스터디 안에 기숙사에 사는 친구 또는 영어 잘하는 사람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섭외해서 가급적 초수들은 같은 과끼리 이제 집단을 구성하는 스터디 집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다른 팀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지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되게 좋겠습니다. 또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왜 좋냐면 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평가가 제대로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떨어진 사람이 이렇게 내 친구의 친구를 건너가지고 같은 지역을 본다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페에서 구할 때는 시험 경험이 있는 선생님, 그다음에 기간제 경험이 있으면 더 좋다라는 것. 이제 스터디를 구성했으면 스터디를 이제 진행시켜야죠. 그래서 스터디 운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 보면 수업 실현이 있는데 수업 실현은 과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말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심층 면접을 먼저 하죠. 오늘 심층 면접 오리엔테이션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금방 알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수업 실현은 좀 이따가 하는 거니까 5일 있다가 금요일에 하게 되니까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수업 실현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전반부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후반부에는 매일 모인다. 뭐 이 정도인데 또 전반부에 이틀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월수금 이렇게 이게 이틀에 한 번이죠. 그렇게 모이고 후반부에도 월수금 정도로 모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매일 모이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실증 나가지고 당일날 또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후반부에는 매일 모인다고 하는데 그 이제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이제 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치열하게 해야 되는 곳은 당연히 매일 모여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과락만 탁 넘겨도 되는 그런 곳은 그만 똑같이 이제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전반부에는 주요 4과목, 주요 4과목이 뭐예요? 국수사과 해야 됩니다. 국수사과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요. 국어 2차를 하다 보면 수업 실현이 이렇게 패턴이 생겨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러면 어떤 주제가 와도 이 평탄은 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딱 틀이 생깁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 과목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또 더 나중에 되면 어떤 과목이 나오더라도 대충 이렇게 평타를 칠 수 있는 그런 틀이 생기기 때문에 그 틀을 만들기까지 한 대략 2주 반 정도가 걸린다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과목을 넓히지 말고 국수사과 위주로 이제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국어 사회를 이제 한 텀으로 보고 그다음에 수학 과학을 이제 하나의 요소로 봐서 이렇게 이쪽 이과 과목과 문과 과목을 진행해 가는 방식에서 패턴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거나 그 다음 주 한 3차 정도가 되면 도덕이나 통합교과 수업도 일부 가져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나 인천이나 부산 있죠. 특히 대구, 인천, 부산 또 예전에 서울에서도 질생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대구는 이제 따로 과목 얘기 많이 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 도덕도 나왔었기 때문에 맨날 국수사과만 하다가 한 번도 안 해본 것과 한두 번 그래도 국사과를 한 다음에 한두 번 도덕이나 통합교과를 해본 다음에 실제 시험장에서 도덕이나 통합을 이렇게 맞닥뜨리는 것하고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잘 배분해서 90%, 10%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스터디를 할 경우 전날 수업을 어떤 과목을 할지 과목을 통일하고 그다음에 통일되지 않은 단원과 차시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거라고 저 사람은 저거라고 저 사람은 저거라고 해가지고 내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 차시의 여러 단원의 여러 차시를 실제적으로 머릿속으로 돌려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신 과목을 달리해버리면 틀이 쉽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과목을 통일해가지고 오늘은 국어를 짠다. 그러면 수학을 짠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복사하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하지 말아야 돼요. 나와 같은 지역을 썼는데 제가 내 거를 복사해가지고 나보다 잘하면 어떻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스터디에서 최고의
협동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팀 스터디를 이긴다, 이런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 또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복사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스터디 안에서는 전혀 허물이 없어야 된다. 전혀 벽이 없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죠. 잘하는 사람 것은 참고해서 쓸 수 있도록, 다음에 복사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다음에 후반부에는 2주쯤 남았을 때는 스터디원들과 함께 이제 타임워치로 재면서 지도안을 써보고 실전과 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밑에 보면 이제 농담식으로 남자 여자 누가 더 유리한가 2차. 남자에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계에서 이제 너무 여초 현상이 심해가지고 생활 지도가 조금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적인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2차에서 선생님들이 그 면접관들이 이제 교감 또는 교장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남자를 위주로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여자 선생님들의 실력이 워낙 출중해가지고 그래도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지금 하는 이유는 이제 여자들은 워낙 잘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남자들은 조금만 잘하면 이제 합격될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막 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활기차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선한 그런 수업이나 심층 면접을 하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으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끼리 경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그럼 스터디에서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운영 이제 짰으니까 뭐 해야 되냐면 여기 제일 중요한 거죠. 휴대폰. 휴대폰으로 각자의 것을 찍어줍니다. 이거 삼각대도 한번 마련해가지고 쉽게, 왜냐면 계속 들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요. 저도 이제 학생들 찍어주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삼각대를 하나 샀어요. 여기 이제 연구실에 있는데 자기가 혼자 공부하더라도 자기 거를 이렇게 보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촬영해가지고 보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이런 말 있죠. 자기 것을 보는 것은 매우 부끄럽지만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완전 추천입니다. 저도 사실 동영상 강의하는 거잖아요. 제 강의 눈꼴 싫어서 잘 못 봐요. 그래도 어떻게 돼? 저는 그래도 시험 안 보잖아요. 여러분이 시험 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 이 말이지. 특히 나쁜 버릇, 다리 떠는 거, 눈 깜빡이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틱이죠. 다음에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기는 잘 못 느끼거든요. 다른 사람이 지적해줘도 모르는데 자기가 자기 동영상을 보잖아. 쟤 왜 저래?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칠 수 있으니까 이거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이 스터디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공부하다가 더 좋은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현직 교사라든지 멘토, 즉 바로 작년에 합격한 선배라든지 또는 자기 이모나 엄마가 교무주임 선생님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교무부장 선생님. 그런 분들 한번 모셔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 되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친척 중에 교사가 계시면 그때는 막 정장 입고 정말 실전처럼 이렇게 해보고 동선 같은 것도 이렇게 힘들어져요. 여자는 치마 입고 남자는 정장 입으면 이렇게 운신의 폭이 좀 줄어드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을 해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면 되게 좋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업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또 수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심층 면접인데 다음 페이지 12쪽 보면 여기 이런 말 있죠. 지역 교대 특강. 여러분은 초수니까 초수들은 교대에 있는 특강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교대에서 지역 교육청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초빙해 가지고 지역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수한 선생님들도 교육청 식책 같은 것들을 숙지해 가지고 이분이 정말로 우리 교육청에 우리 지역의 교육청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교육청 시책은 필수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경기죠. 경기가 이제 혁신학교 등 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등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이제 지역 특색 교육을 선도하는 지역이니까 경기 시험 보는 사람들은 경기 교육청 시책을 숙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게다가 이 영남과 호남의 그 두 거두라고 할 수 있는 광주라든지 대구도 자체적으로 심층 면접 문제를 낼 만큼 또는 대구는 막 인문 소양 평가까지 하잖아요. 그런 것 안에
그 지역 교육청 시책이 엄청나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 광주, 대구 막 이런 데서 막 이렇게 혁신적인 안을 내니까 서울도 따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서울도 서울형 혁신학교 또는 조희연표 오디세이 학교 뭐 이런 걸 내가지고 시책이 아주 중요하게 됐단 말이지. 근데 뭐 여기 시도뿐만 아니냐 다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충북, 전남, 강원 할 것 없이 각자의 지역 교육청에 있는 특색, 그다음에 특색 사업, 그다음에 시책, 이런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이제 시험 문제 냅니다. 따라서 이런 걸 꼭 기억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수업 지도안을 쓰는 나름대로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어디는 이제 교사하고 학생을 이렇게 나누는 걸 되게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기호 표시도 되게 중요시하는 곳이 있고, 어디는 이제 자료 및 유의점 이거를 이제 목숨 거는 데가 있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 시범학교 같은 곳이라든지 또는 교육청 부설학교 같은 데에서 이렇게 모범적인 그 수업 지도안 같은 거 올려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로 쓰는 것이 되게 필요하겠다.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의 이슈가 된 신문기사나 시사자료. 왜냐면 재작년 문제에서 이제 4차 산업에 관련된 내용이 서울, 경기 아주 주요 시도 교육청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모르면 그냥 뭐 뜬구르는 소리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4차 산업이라고 하면 그냥 테크놀로지가 중요하죠. 아이들한테 기술 교육, 융합 교육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IoT면 IoT,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면 빅데이터, 이런 구체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시험 문제에 답변하는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제가 그 교원대 출신이잖아요. 교원대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그 합격률을 높이려고 각 시도에서 장학사 교육감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서울 시험 감독했던 교감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으면 점수를 그냥 아예 안 줬다고, 깎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지역화와 시사화 되게 중요하다. 사회교과처럼. 자, 하지 말아야 할 것.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술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수업 시련 너무 많이 연습하기. 너무 많이 연습하면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토 나올 정도로 해가지고 수업 당일날에 되게 맥 빠진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제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자기 수업을 이제 계속 듣고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는 좀 적당히 하는 것도, 이것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너무 많이 하면 당일날 그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많이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똑같은 거 하는 걸 제가 좀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선선히, 그러니까 너무 강도가 세지 않게 이제 여러 과목을 이렇게 하다가 가가지고 이제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탁 이렇게 수업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그러면 안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게 수업 실현 또는 심층 면접의 연습 강도를 잘 조절해라. 자, 요 정도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제 처음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부터 분야별 공부 방법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공부 방법 보면 이제 심층 면접, 수업 실현, 다음에 영어 수업 실현, 영어 면접 쭉 나오는데, 오늘은 어차피 그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심층 면접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쭉 살펴볼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 번씩 각 과목, 즉 금요일에는 수업 실현, 다음 주 수요일에는 영어 수업 실현, 이런 걸 할 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먼저 심층 면접입니다. 이따가 심층 면접 자체 오리엔테이션, 분야별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교직 논술을 보면서 교육학이 조금씩 이제 비중이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육학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심층 면접을 할 때는 일단 교육학 이론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시험 교직 논술을 볼 때보다는 조금 더 많게. 그런데 교직 논술을 볼 때는 그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요, 생활지도나 상담 파트가 되게 중요하다. 교육학 쪽에서도 교육 역사 이런 것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고, 교육공학이라든지 또는 상담, 교육 심리 쪽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생활지도의 이론으로 잘 무장하고 있으면 되게 고급진 답안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일상적인 답안이 아니라 남보다 좀 앞서가는 답안이 나오면 역시 이제 학적인 용어, 피그말리온 효과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비고치기 딱 이렇게 얘기해야지 뭔가 이렇게 눈에 팍 들어오는 답변을 할 수 있다. 다음에 일단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되게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유를 가지게 할 필요가 있는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미리 시간 안배 연습. 그러니까 초식에 보지 않고 자신이 말하는 양에 따라서 시간을 잘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심층 면접에서는 그 정도고요. 수업 실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수사과 중심으로 쭉 이제 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 13쪽 4번입니다. 각 과목마다 이제 하루 이렇게 왼종일 이제 한 번씩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과목에 대해서 구조화가 돼요. 아, 국어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만점 스크립트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어떤 단원이 나오더라도 이제 대충은 할 수 있단 말이지. 물론 내용을 알면 더 잘하겠지만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업 주제 딱 뭐 매체면 매체 딱 그것만 보더라도 그냥 자, 오늘은 수업 시작하겠어 이렇게 이제 수수수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지까지 이르게 된 다음에 이제 다른 시도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수석 교사들이 얘기하는 수업 기술의 팁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썼던 방식인데, 여기에서 1번부터 22번까지 뭐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건 다 암기할 정도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찝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3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3번. 동기 유발 자료로 동영상 자료. 자, 오늘 동영상을 잠깐 보겠어요? 탈까? 이게 제일 좋죠. 가장 간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실증 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물이나 게임, 마술, 학생 활동 등 가급적 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하게 흥미를 유발하는 자료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게 된 다음에 하는 겁니다. 동영상 자료가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이거 바꾸고 싶어요. 그때 이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걸릴 수 있는 수업 주제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동영상 자료로 기본으로 깔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급 활동 또는 뭐 짝끼리 얘기하기 뭐 이런 직접 활동을 통해 가지고 동기유발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또는 아이들이 나와서 역할극을 하는 것으로 동기유발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그렇다고 해서 동영상 자료가 진도하기 때문에 점수가 깎이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남보다 조금 더 앞서가려면 이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7번, 아까도 잠깐 나온 것인데, 경어를 사용하고 군더더기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하는 사람은 계속 자해. 뭐 계속 이렇게 해.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요거 보면 다음 페이지에 교사의 습관적인 말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번 중요합니다. 학생들을 발표시킬 때, 야, 너 이러면 안 돼.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을 내밀면서, 자, 영수, 저 뒤에 앉아있는 영수 한번 일어나서 발표해 볼까요? 이렇게 이제 해야지, 야, 너 나와.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중요합니다. 12번에 보면 학습 과정 중 학습 문제를 짚어주고 원합니다. 원래 학습 문제 또는 학습 목표라는 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제 도입 시기에. 그런데 중간에 자기도 되새김질하고 학생들의 활동 진행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학습 문제를 중간에 한번 해주는 거야. 그러면 평가자들한테 아주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일관된 수업을 하고 있구나. 지금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수업을 할 수 있구나라고 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고요. 13번, 이거 안 되는 사람 많죠? 수업 중 교사는 항상 웃음을 띠거나 상황에 따라 영수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놀라는 표정. 이렇게. 왜냐면 평가관들이 계속 앉아가 똑같은 사람 수업을 계속 10분마다 보게 되고 20분마다 보게 되는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좀 색다른 애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놀라는 표정, 그다음에 심술구진 표정을 해주면 자지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수를 이제 확실히 딸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이 쇼맨십이라든지 또는 드라마틱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되게 조용조용한 사람. 그런 사람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오버해가지고 내가 못하는데 막 이런 거 하려고 하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게 어색해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차분한 사람은 차분한 것을 밀고 가. 근데 너무 그러지 말고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엑스트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찝어줄 테니까 수업 실현하면서 동영상 보면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번.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제 혼자 수업하고 혼자 애들이 말했다고 치고 북치고 장치고 하기 때문에 요렇게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영상 한번 발표해 볼까요? 아,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 이러거로 말한 영은이의 의견은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기 쉬운 새로운 생각이네요. 자, 은영이의 말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말할 학생 있나요?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연결시키고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발문을 연결시키고 추가적인 발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음에 16번 모둠, 개별학습 모두 나타나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교사가 앞에 서가지고 계속 일제식 수업을 하면 그건 빵점이에요. 처음에 일제식 수업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돼? 짝끼리 활동하고 순회지도에 다음에 타임업 한 다음에 타임즈업 한 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그룹별로 묶어가지고 하고 너 나와서 발표도 시키고 이런 역동적인 수업자 조직이 들어가야지만 좋은 수업이 된다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17번 이런 것도 해야 된다. 맨날 시키면 아 잘했어요 하지 말고 아무도 없나요? 아 그러면 요번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짝끼리 한번 얘기해보고 또는 모둠끼리 얘기한 다음에 모둠장이 한번 합의된 내용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렇게 하게 된다면 학습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서 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항상 발표시키면 잘하고 누구나 다 엑설런트한 그런 수업이 아니라 잘 못하는 애들도 이끌어가고 다음에 교사가 스캐폴딩을 해줄 수 있는 수업.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다. 다음 18번 미리 수업 멘트 작성해서 외우는 수업 실현한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한 번 해가지고는 안 생기고 하루에 이제 국어 쭉 하고 다음에 수학 쭉 하고 사회 쭉 하고 그다음에 과학 쭉 하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한 다음에 3주 정도 이제 생긴단 말이죠. 하루 왼쪽인 해야 돼 대신에. 그래야지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멘트는 적어놨다가 그대로 따라하세요. 서로 스터디원끼리 경쟁하지 마. 서로 스터디원끼리는 상부상조하는 것이다. 뭐 되게 중요하다. 다음 19번 칭찬에 대한 구체적 언급. 친구를 도와준 현기가 아니라 아픈 민영이의 가방을 들어준 현기. 이런 식으로 뭐 도덕 시간이라면 또는 국어 시간이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다음에 아까 동기유발 얘기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동기유발과 전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라. 특히 동기유발. 대가리가 너무 무거우면 수업이 아주 지루해져요. 동기유발 자체는 학생 활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통 교사의 제시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교사가 계속 말하게 되면 학생 중심 수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짧게 2, 3분 만에 끝내고 학생들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집어넣고 또 정리 단계도 학생들이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돼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건 나중에 수업 실현 다시 한번 이제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할 때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워밍업으로만 알고. 자, 들어갈 때 이제 중요한 거. 좋은 발문 기법. 교사의 언어 되게 중요한데요. 자, 주의를 끌면서 발문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을 탁 모아야죠. 자, 스크린을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쭉 싹 모았다가 쫙 풀어줬다가 싹 모았다가 쫙 풀어줬다가 이런 것들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발문 처리할 때 아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친구 있나요? 또는 은영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발문한다든지 또는 다른 학생의 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단 말이죠. 그래서 발문은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 번에 하나로 끝나지 말고 연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또는 개인 지적 발문한 다음에 다른 학생 지적하고 두 학생을 전체를 통해서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발문을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4번도 중요합니다. 발문에 대해 반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그래서 발문이 너무 어려웠다 싶으면 자
지금 손든 학생이 아무도 없는데 교과서 15쪽의 그림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스캐폴딩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좋은 발문 기법이 있는 반면에 얘기 안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발문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형태의 발문만 계속 한다든지 또는 발문의 요지가 애매하다든지 가장 안 좋은 것이 4번이다. 자신이 묻고 자신. 자, 이게 뭘까? 이거는 이게 되는 거지.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단 말이지. 항상 기다려주고 발문을 했으면 질문을 했으면 잠시 pause 쉬었다가 애가 말하는 것을 요약 정리해서 말해주고 그 다음으로 나아간다. 이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문뿐만 아니라 교사가 수업 중에 습관적인 말을 써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자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 안 된다. 요자. 박원들 해보세요. 합수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씩 나눠 가지세요. 계속 요자를 하는 것도 좀 교사를 어려 보이게 합니다. 자, 여기에 학습지가 있습니다. 모두들 다 집중하고 있는 거죠? 네, 좋아요. 다 그러면 다음 단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요자와 다자를 섞어가지고 했어요. 특히 어리게 보이는 또는 목소리가 되게 어린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일수록 다나 까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격식을 좀 차려서 수업이 좀 안정되어 있다라고 느껴져야 돼요. 나이 든 사람들은 요자를 좀 더 많이 써가지고 너무 늙어 보이지 않게끔 보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다음. 이런 거 안 된다. 자, 모두 알았죠? 이해가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이거는 교사의 말을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안 되고. 또 이런 거.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이럴 때는 당연히 안 돼요.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이거는 억양에 있어서 이미 교사가 답을 알려주는 식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학생들에게 창의적으로 오픈 퀘스천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또는 이제 습관적인 말뿐만 아니라 non-linguistic device, 수신호 같은 것도 뭐 의견 제시, 자, 우리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스터디를 해보면 딱 이게 잘하는 사람이 딱 있어. 그러면 그거 다 복사해. 자,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반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오니까 하면 되고. 다음에 이것도 서울에서 출제됐습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 체육 시간에 뭐예요? 국어 시간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 시연해 보세요. 이렇게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가 실제로 몇 년 전에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수업 중 선생님은 영수가 조용히 하면 좋겠어요 라고 간접적으로 꾸중을 한다든지, 선생님은 수진이의 바른 자세가 늘 보기 좋았어요.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라고 칭찬한다든지, 또는 너무 수업 방해준다면 잠깐 일어나서 뒤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동 한번 반성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 나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업권 박탈이니까 요거 되게 중요하다. 아셨죠? 다음, 교수학습 과정을 갑니다. 교수학습 과정을 안 보는 경기도 같은 것도 있지만 교수학습 과정을 할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빠짐없이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감점식 채점이기 때문에 일단 많이 써야 돼. 뭐 두말할 거 없이. 그래서 꼼꼼하게, 그러니까 조직적인 이렇게 수업 지도안보다는 꼼꼼한 수업 지도안이 더 좋다 이 말이죠. 실제 수업을 할 때는 그렇게 꼼꼼하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요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교사 되면 수업 지도안 세부안으로 안 쓴다. 야간으로만 쓸 것이다 라고 이제 위로하고 꼼꼼하게 쓸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죠. 학습 주제는 반드시 뭐뭐 하기, 학습 목표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쓰는 것. 다음에 수업 모형이 제시되는 곳이 있고 수업 모형이 제시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수업 모형이 안 제시됐다면 도입 전개 정리로 일반 수업 모형을 하면 좋겠고, 기호는 통일해야 되는데 이 기호가 점이나 뭐 동그라미 또는 뭐뭐 하기 이렇게 하이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시도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디는 뭐 또 이렇게 하고 또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도별로 정리를 해서 해야 되고, 당연히 시도별로 제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는 체계가 있게 기호를 통일해서 써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다음에 7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7번 같은 경우에 동기유발 자료가 만약에 동영상, 인형극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적어야 되고, 실제로 선생님이 말로 할 것이라고 할지라도
동기유발 자료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화려하게 써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9번. 전개 단계 중간 부분에 요거 아까 얘기했죠? 학습 문제 재확인. 이게 되게 혁신적인 수업 방식이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12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정리 단계에서는 다짐 엽서끔 이게 보통 이거 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짐 엽서. 알겠지? 그러니까 자 모두 말해볼까요? 정리하는 그런 말하지 말고 자 다짐 엽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활동을 해야지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면 16페이지 이 수업 지도안을 실제로 채점해 보셨던 연구학교 선생님의 조언인데 아주 치끔스러운 건데 맞춤법 및 띄어쓰기, 자간 조절 이런 것도 되게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큰 제목, 그러니까는 수업 주제를 쓰거나 학습 목표를 쓸 때는 잘못 쓰면 이렇게 찍찍 긋고 위에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하나도 안 깎일 것 같은데 큰 글씨, 중요한 글씨를 학습 주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찍찍 긋고 이렇게 수정해서 쓰면 안 좋은 인상을 받기 때문에 뒤에서 점수를 깎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심해서 학습 주제라든지 또는 수업 목표 쓸 때는 좀 이렇게 정신 집중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수업 목표 진술 오류 해결 해가지고 교사 활동을 수업 목표로 진술하거나 또는 학습 과정을 수업 목표로 진술하거나 제목 내용만을 수업 목표로 진술하는 경우 하나의 문제에 2개 이상의 행동 목표를 진술하는 경우 지나치게 세분화된 행동 목표를 진술하는 오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수업 지도안을 써보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수업 목표를 쓸 때에는 행동 목표를 통해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실제 수업을 할 때는 모둠 학습을 꼭 하게 되거든요. 모둠 할 때 역할 분담하는데 역할 분담도 여러 번 해보면 틀이 생겨요. 근데 이제 6명 1모둠이면 이끔이 깔끔이 기록이 나눔이 거둠이 꼼꼼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주고 4명 1모둠이면 이끔이 모음이 깔끔이 기록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둠을 줘가지고 각 모둠의 기록이 한번 나와서 자기 발표한 것을 한번 쓴 것을 한번 발표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모둠의 이름이라든지 또는 모둠 안에 있는 역할 같은 것들을 잘 정해놓으면 수업 진행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영어 수업 실연으로 갑니다. 영어 수업 실연은 일단 배점도 일단 좀 적죠. 그리고 얘는 만점 스크립트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달달달 외워. 한 2-3페이지 정도 돼. 그것도 많으면 이제 하나만 외우고 2-3페이지 정도 외운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국어, 수학, 사회과학 수업보다 약간 오버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만점이야 이거는. 특히 이제 서울 경기가 아닌 다음에는 영어에서는 거의 감점을 안 당해요. 스크립트만 외우면. 근데 안 외우면 뭐 점수 깎이는 거지. 근데 이제 안 외워도 점수가 이제 그리 많이는 안 깎이는 것이 이제 영어니까 내가 영어 못해가지고 교대 왔는데 여기서도 영어 못해가지고 잘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 절대 갖지 말고 영어 못해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단 말이야. 알았지?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그래도 영어를 너무 못한다 하는 사람은 2번 시간 끌기 위해서 송 앤 챈트 같은 거 이렇게 한두 개 외워두잖아? 그러면 수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다.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것이 2번의 세 번째 줄 대표적인 게임 암기입니다. 그래서 빙고 게임, 보드 게임, 위스퍼 게임, 추측 게임 등이 있는데 이거 뭐 다 외우냐? 아니야. 이 중에서 이제 한두 개만 외우면 되는데 그 중에서 뭘 외우면 좋으냐? 제가 다 알려드려요. 다음 주 수요일에 만점 스크립트를 드릴 거니까 거기에 나온 대로 이것만 하나 외워서 듣기에서는 이렇게 활용하라고 말하기 안 하면 이렇게 활용하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암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다음 도입은 보통 뭐 날씨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날씨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집중하지는 말고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4번 전시학습상기. 전시학습상기는 배웠던 표현들을 학생에게 묻거나 행동대로 보여줘서 하지. 그래서 안 좋은 거 What did we learn last lesson? 애들이 지난주 배우는 걸 어떻게 알아? 다 까먹는단 말이지. 그러지 말고
What song did we sing last lesson? 해가지고 구체적인 것들을 물어봐야 돼요. Right, let's sing the song 해가지고 이제 한번 노래도 불러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도 1차 시험 보면서 지난 주에 배운 거 몰라가지고 못 썼잖아. 그건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난주에 뭐 배웠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추상적인 전시학습 상기 질문이다. 다음에 학습 목표를 말할 때도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bout expressions, how to ask and tell the time and how to attract attention. 여기서 말입니다. attention, attract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야. 그러지 말고 예시를 줘. Today we are going to learn the expressions like What time is it now? It's 7 o'clock. Okay, listen. Today we are going to learn several expressions. First, what time is it now? Second, it's 7 o'clock. And lastly, liste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키 익스프레션을 언급해 주는 것이 학습 목표 진술이 제일 좋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학습 목표는 지도 안에 쓰는 거야. 실제 수업할 때는 저런 걸 어떻게 말해? 애들이 다 못 알아듣는데 추상적인 말하지 말고 이렇게 실제 키 익스프레션을 배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업이다. 또는 밑에 있는 거 있죠. We're going to learn about the expressions about asking for information, replying to questions, and describing people. 여기서 information, reply, describe 다 어려운 단어야. 그러지 말고 We are going to learn the expressions like What are you doing? I'm washing my hands and she looks good. 이런 식으로 키 익스프레션을 집어넣어서 얘기를 해주면 가장 좋은 수업이 된다. 다음 학습 활동 순서는 간단하게 First, we will sing the song. Second, we will play a game. Are you ready to start? Okay, let's start.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이거 뭐 첫 번째 활동에서 뭐 할 거고 뭐 주저주저 얘기하지 말아요. 교사가 말 많이 하는 거 되게 싫어한단 말이지. 학생들이 이제 뭔가를 하고 교사가 이제 발문으로 쳐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중시한다. 다음 7번 칭찬하는 말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fabulous, now 또는 this time, excellent, and then 뭐 해가지고 넘어가야 된다. You did very well, and what is the next picture? Good job. 이런 식으로 해서 칭찬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그널이 될 수 있도록 또는 excellent, let's move on to the next game. Okay, are you excited? Okay, listen carefully. 딱 해가지고 쓰면 되겠다. 또는 that's very good. Before finishing the game, I'd like to check your understanding. The first question, look at the screen. 떠올까? Who can answer the question? Yes, 영희?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입에 배게 이제 써라라고 하는 거. 칭찬을 뒤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주 하되 등급을 나눠서 항상 good 계속 이거 하지 말고 super, that's great, exactly, 또는 good job, sensational, 또는 wow, marvelous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5가지 정도는 외워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행동도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 Work in pairs, make a guess, stand up please 다 암기해야 될 classroom English야. 교실 영어 반드시 암기해서 나중에 스크립트 줄 테니까 그때 하면 되겠어. 다음에 활동적 차시 예고 뭐 나중에 될 수 있는 곳에서만 쓰도록 하고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에 충실하게 교과서 내용 말고 자기가 암기해 가가지고 그것만 그냥 하겠다 절대 안 돼요. 특히 서울 같은 때는 수업 주제와 상관없이 자기가 달달달 외운 대로 수업을 하면 빵점이야. 네? 아주 큰일 나니까 이거 되게 조심해가지고 재구성한 거 하지 말고 수업에서 제시된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나왔잖아. 기본을 무시한 창의성은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못 알아들을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야. 영어를 알아듣는 선생님들이 평가자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지 말고 특히 광역시나 서울 같은 경우 창의성은 동기부여 같은 데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해라.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12번. 다 된 다음에 오버해야 돼. 오버. 영어 수업을 하는데 Hello, how are you doing today? 이렇게 하면 Hello, how are you doing today? Right, that's good.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제 무미건조하게 수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어떤 선생님의 수업 스케치가 나오잖아. 중학교 때 영어를 포기했대요. 그래서 교대 왔는데 오버하면서 막 춤추고 막 했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평가관들이 앞에서 가만히 있더니 예? 나중에 내가 나가고 나니까 막 배꼽 잡고 웃었다고. 그래가지고 합격한 것 같다고. 그 다음 그 수험생이 들어가가지고 막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 수업 끝난 다음에 막 평가자도 웃고 난리 났더라 막 그런 것들이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제시된 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재미있는 요소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오버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 특히 도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재미있는 수업 있잖아. 내용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하면 이제 거의 만점 줍니다. 다음 영어 면접. 영어는 사실 기본만 초반에는 전국 기출 문제를 연습하고 요즘은 이제 전국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변형 문제를 연습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지금 한 시험 결과 발표 날 때까지 한 뭐 3.5주에서 4주 정도가 있다고 그래봐. 그러면 3주에서 4주 정도까지는 뭐 하냐면 심층 면접하고 수업 실험만 연습하는 거야. 영어는 안 해도 돼. 왜냐면 내가 다음 주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만점 스크립트를 준다고 그랬잖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그 만점 스크립트를 하루에 한 번씩 봐. 하루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점점 가면서 하루에 이제 빨리 말이 입에 붙으니까 하루에 이제 2번, 3번씩 말만 해. 읽기만 해. 소리 내서. 그러다가 시험 결과 발표나. 내가 0.5배수 안에 들었다. 그럼 하던 대로만 해. 그런데 막 1.1배수, 막 1.2배수 해가지고 또 0.9배수 해가지고 좀 간당간당하다. 그때 어떻게 돼? 갑자기 영어도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영어 스크립트를 이제는 암기해야 돼. 읽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암기해야 돼. 모두. 영어 심층 면접도. 그렇게 하기만 하면 전반부의 심층 면접과 수업 시간을 완전히 해놓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제 영어는 이제 격가지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해놓고 내가 여유가 없이 막 1.1배수, 1.2배수라서 역전해야 된다. 그럼 영어도 잘 봐야 되잖아. 그때는 이제 지금까지 크게 소리내서 읽었던 reading aloud 했던 것들이 이제 암기해가지고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여기서 마저 좋은 점수 받아서 역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 결과 나오기 전까지 심층 면접과 수업 실현을 위주로 95%하고 영어는 5%만 하는 거야. 그냥 외우지도 말고 그냥 읽기만 해. 읽으면 나중에 암기할 때 되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특이하게 말했잖아. 말하듯이 읽어보면 외울 때 되게 편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되게 좋은 소스입니다. 그냥 면접이 아니라 교직 적성 면접이니까 예를 들어 What is your strong point 하면 나의 장점은 뭐 돈을 잘 벌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교직과 관련돼서 I'm a really patient person, so I can wait for the student response. 그치? For the student response지. respond가 아니라 오타 하지 않았어. 하여튼 이렇게 그 교직과 관련지어서 내용을 이제 얘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갈까요? 네, 이거 오리엔테이션 한 김에 다 해야지 뭐. 그치? 자, 지금까지 이제 수업 2차 수업 실현 또는 심층 면접 전까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얘기했고 당일날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전날 모텔 예약해야 됩니다. 이것도 바로 전날 하면 안 되고 미리미리 이제 예약해야지. 안 그러면 비싼데 또는 안 그러면 학교에서 먼데 시험장에서 먼데 하게 되니까 이거 모텔 예약하시고 좋은데 아니면 스탠드도 꼭 가져가시고 다음에 자기 집 근처가 아니면 부모님 동반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이제 교통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모든 것 다 엄마한테 맡기고 들어가서 일단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수험장에 물과 담요 춥잖아요. 그다음에 옷과 실과 바늘 왜냐면 옷 뜯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수험장에 입고 가야 되는 거 이따가도 알려주겠지만 되게 단정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막 머리 이렇게 딱 쪼매가지고 막 망하고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하는데 그럼 너무 촌티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단정하게 나중에 학교 가서도 입을 수 있는 그렇다고 너무 막 그 허벅지 많이 보이는 미니스커트 이거는 좀 그렇단 말이야. 왜냐면 수업 실현하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부리기도 하는데 또 앞에 선생님들 계신데 민망할 수 있으니까
여기 좀 이렇게 무릎 딱 정도 되는 치마 딱 입고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머리 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대신 수업을 하다 보면 머리가 이렇게 긴데 이렇게 산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진짜 좀 이렇게 단정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 이렇게 딱 쪼매는 건 필요해요. 근데 망까지 하는 것은 좀 오버다라고 하는 거. 게다가 다음 페이지 보면 20페이지 보면 바지 정장 있잖아. 괜찮아. 바지 정장. 근데 이제 내가 교감보다 조금 나이가 적을 그런 연령대잖아. 근데 교감 선생님들 정도 되면 여자들은 이제 보통 치마 입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건 참고하도록 하고. 네. 다음. 테스트에서는 심층 면접일 때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문제.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도 읽는 연습을 하면 늘어요. 문제를 잘 읽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히 뭐 조건. 시골에 사는 영철이라고 하면 영철이가 시골에 사니까 시골의 특수한 교육 환경에 대해서 언급해야 된단 말이지. 소수가 이루어지는 학급의 환경이라든지 또는 조선 과정이 많다 뭐 이런 것들 잘 반영해서 수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학년 학급 담임이다. 학급 경영문치 말하는데 1학년 담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적응 생활에 적응 활동에 되게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주어지는 조건들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구상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요번에 5가지를 데려가였어요. 5가지 되니까 너무 가짓수가 많은 거지. 그래서 구상하실 때 번호 딱 해가지고 1번, 2번, 3번 해놓고 여기다가 써놓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내가 1번, 2번 말하다가 3번, 4번을 까먹어. 이렇게 다 미리 정리해 놓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거 직답형. 직답형 할 때 구상을 너무 길게 하는 사람, 직답형도 잠깐의 구상 시간이 있으니까 좋지 않다 이 말이지. 그래서 먼저 치고 나가서 말을 하다 보면 또 생각도 날 수 있고 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때 이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해 가지고 빠르게 말하려면 머릿속에 답을 하는 프레임, 카테고리가 이렇게 딱 펼쳐져 있어야 돼요. 이따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줄 텐데, 머릿속에 구조화가 돼 있으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구조화를 통해서 말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내뱉을 수 있다. 이런 거 좀 기억하도록 하시고, 다음에 2번 채점관한테 신경 쓰지 마라. 뭐 감독관이 눈 감고 팔짱 끼고 있었다고. 미친 거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데 혹 빠져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다음 페이지 21쪽 보면 두 번째 점에 직답형은 보자마자 답해야 되니까 은근 긴장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문제 보자마자 또 바로 답하는 것도 안 좋으니까 잠시 한 다음에 머릿속을 활성화시켜. 그게 스키마야, 스키마. 이번 시험 문제 답이었지. 액티베이트 되어 스키마. 스키마 활성화가 된 다음에 차분히 얘기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게 보면 충분히 생각하셔도 20초 안 넘으니까 이것도 기억해라.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가져야 될 시간이 천차만별인데 너무 많이 갖지 말고 말하다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음에 또 너무 또 바로 말하지도 말고 이렇게 중용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더니 처음에 웃어줬다고. 들어올 때 인사, 나갈 때 인사. 이거 아주 좋아요. 아주 중요해. 학교에 나중에 부임해서도 교감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거, 그러면 다른 거 아무리 못해도 인사하는 거 잘하는 것 때문에 인상이 확실히 좋아지면서 학교 생활이 아주 편리해져요. 이런 것들 잘 몸에 배도록 하십시오. 수업 지도안 쓸 때 지시사항 그대로 따라 쓰도록 하고, 뭐 꼼꼼하게 쓰고, 이거 나중에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특히 여기 보면 맨 마지막 1번의 맨 마지막에 고득점한 선배들이 연습할 때 썼던 지도안을 참고하면 좋다고 했는데, 이거 책에 다 실려 있어요. 만점 답안, 서울 만점 답안이 있으니까 각 과목별로 있어. 그러니까 이걸 걱정하지 말고 믿으면 된다 이 말이지. 다음에 국수사가 많이 나오니까 그 특성을 잘 알고, 특히 잘 나오는 게 어디냐면 두 번째 점에 개념이 도출되는 부분 있잖아. 예를 들어서 평행사 변형을 처음 도입하는 차시, 분수의 덧셈을 처음 도입하는 차시, 이런 차시가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 말이지. 또는 과학에서는 실험이지, 실험 수업 나오면 실험할 때 유의사항 벽에 걸려있는 것
딱 찝어주면서 아이들하고 교환하고 수업에 들어가야 된다. 맨 밑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지도안이라든지 수업 실현할 때 가장 까다로운 과목이 사회와 도덕이야. 왜냐면 그냥 주입식이 되니까. 그때는 학생들이 자료를 조사했다 또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뭔가를 경험한 후에 수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그 금요일부터 있는 수업 지도안 때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업 지도안을 지나서 이제 수업 실현. 수업 실현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역동적인 수업이 되니까 오버해야 되죠. 영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어 수업처럼은 아니더라도 수업은 좀 더 역동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쇼맨십 발휘. 그런데 자기가 쇼맨십이 진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차분하게 하면 그것도 되게 좋은 그 인상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본성에 너무 역행해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의 것을 조금 배워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수업이 되지 않도록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가 너무 방방되는 사람은 좀 이렇게 가라앉는 것도 필요해. 너무 가라앉는 사람은 어느 때 갑자기 이제 준비했다가 이렇게 약간 업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내가 최고다. 열심히 하라는 건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점에 솔직히 나이 있는 분들 중에는 실력이 젊은 교사들보다 떨어진 사람이 많아서 수업 내용 자체는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부 선생님만 그렇고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수업 내용도 잘 끄집어낼 수 있어요. 즉 컨텐츠가 확실한 수업이 돼야 돼. 따라서 1차 시험 끝났다고 시험 볼 1차 공부 내용을 다 잊어버리지 말고 수업 실현을 공부하면서 전에 머릿속에 떠올렸던 내용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다음에 3번 차분하게. 특히 방방 뜨는 사람들 조심하게 해야 되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연습하지 마세요. 실제 가면 긴장해서 되게 빨라지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입에 그냥 침이 짝짝 마를 정도로 빨라지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할 때 약간 느리게 연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또 이것도 사람 차이가 있어서 가지고 또 느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빨리 이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그런데 일단 보통 긴장하면 빨라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서 대부분이 이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도록 하시고. 다음에 스터디 할 때 보면 다 잘하는데 왜 점수 차이가 날까? 다른 사람 앞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연인 앞에서, 엄마 앞에서 또는 타 스터디랑 조인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저득점자들을 위한 조언 열심히 해야지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감동받는다. 진심은 통한다는 거. 영어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얘는 그야말로 이제 내용은 그리 많이 중요하진 않죠. 영어니까. 그래서 쉬운 TEE. 내가 외국에 살다 왔다고 막 영어로 샬라샬라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아주 쉬운. Okay, let's start. 아주 쉬운 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 그다음에 클래스룸 잉글리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음에 반드시 key expression, key sentences. What time is it now? It's 7 o'clock. 했던 것들을 반복해서 심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 아까 동기유발 영어로 하게 되면 날씨 얘기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이라고 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채점에 들어갔던 원어민 선생님이 동기유발 제발 날씨 얘기 좀 그만하라고. 너무 지겹다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나오면 좋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내가 뭔 일을 했던 거 과거 시에 도입하는 차시가 나온다면 What did you do last Sunday?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과거 시제 도입할 때 되게 좋은 이제 차시 전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주제는 그리 많지 않으니까 날씨는 기본적으로 이제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외워도 돼. 이거가 이제 너무 짐받아 싶으면 좀 빼고 이런 것들이 쓸 수 있을 때 한번 쓰는 것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보면 Can you join us 할 때 겨울 단원 지도라면 How is the weather today? It's snowy 하는 것보다 Look outside. It's snowing. Okay. After the class, go outside and let's make a snowman. Can you join us? 이렇게 하면 뭐 엄청나게 좋죠. Can you join us가 나오니까. 이런 기질을 발휘하는 것은 뭐 경지에 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안 되더라도 가능은 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여튼 만점 답안 드린다. 학생과 의사소통으로 칭찬, great, wonderful, good job, you're genius, excellent.
그나마 가장 발음하기 쉬운 5개의 칭찬을 골라놓은 거예요. 막 잘 발음도 못하는 perfect. perfect가 뒤에는 F 발음이니까 입술을 씹어서 해야 되는 거. perfect 해야 되거든. 근데 발음이 안 되는데 막 옛날 선배들이 만점 답안이라고 스크립트를 가져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쉬운 거 있잖아요. excellent. 발음하기 되게 쉽잖아. F 발음도 없고 V 발음도 없고 이런 것들을 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영어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층 면접 마찬가지로 예상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 다 줘. 걱정하지 마. 예상 질문에다가 대답을 틀을 짜가지고 하면 전혀 새로운 영어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 특히 이제 한글로 물어보는 심층 면접은 약간 최신 이슈라든지 뭐 관심사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지만 영어는 아주 진부한 것이 나온단 말이지. 너무 어려운 것들은 자기들도 못 알아들으니까. 따라서 예상 질문 딱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만 외워놓으면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적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디는 또 면접관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로. 발음도 후지면서. 그럴 때는 잘 못 들었을 때는 정중히 다시 한번 Could you repeat again? 뭐 repeat that? Repeat the question? 뭐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잘못했더라도 자연스럽게 I might make a mistake, so I'll say again. And first 뭐 해가지고 이렇게 레머디를 하게 되면 되게 좋다라고 하는 거. 다음입니다. 맨 마지막 편에는 이제 영어는 어떻게 된다? 자신감 있게. 가지고 외운 티 내는 사람 있잖아. 피아노 칠 때도 틀리면 어떻게 돼? 맨 처음부터 가는 사람들 있지. 그러면 안 되고 중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평가자들이 골고루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다음에 얘도 몇 가지를 내시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때는 first, second, third를 사용해. 얘는 말 그대로 내용보다는 형식이 되게 중요해. 한국어 면접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영어는 워낙 언어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형식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해야 되지. most of all, in addition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첫 번째지 두 번째지 잘 안 들어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아주 간단한 first, second, third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3가지 잘 말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어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영어 관련 용어 있잖아. teacher's room, 교무실, 뭐 이런 것들. 저는 고학원이 생각 안 나면 이렇게 the place where the children who lost their parents live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 이걸 circumlocution이라고 한다고 배웠죠. 1차 공부할 때. 이런 것들. 다음에 맨 밑에 있잖아. 뭐 개미만한 목소리, 푹 수그린 고개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단 말이지. 항상 자신감 있게 어깨 펴고 말을 하면 점수가 안 갈 것도 점수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길긴 했지만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1시간 한 10분 정도 했는데 이게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심층 면접, 수업 실현, 영어 수업 실현, 영어 심층 면접에 하나씩 다시 한번 리커링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가 될 거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감을 잡고 한 번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5페이지 지역별 심층 면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